한때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마이너한 문화였는데 OTT의 성장 덕분인지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8년작인 마크로스 프론티어가 무려 2022년 한국에서 정식 방영됩니다. 이 배경에는 마크로스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건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22년일까요? 이런저런 영상, 글을 보니까 왜 마크로스의 판권이 엉망이 되었는지 설명한 건 많은데 왜 이제서야 판권 문제가 정리되었는지는 잘 안 다루시더군요. 이 판권 소송에 실체를 알려면 후일담까지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후일담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8, 90년대 언론, 미디어, 평론가의 멘트를 보면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야말로 무적처럼 보입니다. 특히 현업자들은 능수능란한 상술에 혀를 내두르시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강화도 조약을 맺은 조선을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본이 조선에게 내걸었던 조건은 일본이 처음 개항할 때 미국, 영국, 프랑스에 당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즉 일본 바이오의 기술은 그들이 당해가면서 배운 거죠. 7, 80년대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보면 대단하지만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다 발달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후진국이 만든 가성비 좋은 상품에 불과했죠. 1982년작 초시공룡의 마크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업 전사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파는 강자들이지만 이때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어들이 알아서 골라갔고 그들의 계약 조건에 맞춰 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미국 업체가 사준다니까 저작권법의 무서움을 모른 채 파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마크로스, 정확히 말하면 타츠노코 프로가 만든 작품 패키지를 산 회사는 미국의 하모니 골드였습니다. 어지간한 대작이 아니면 패키지로 파는 건 늘 있는 일이죠.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에 무지했던 타츠노코가 초시공요새 마크로스, 초시공기사단 서전 크로스, 기갑 창세기 모스피다 이 세 작품을 패키지로 팔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하려면 세 작품의 타이틀, 제목에 관한 권리를 넘긴다고 했어야 하는데 하모니 골드의 제안에 따라 시리즈에 관한 권리를 넘긴다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모니 골드는 타츠노코의 실수 덕분에 앞으로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어떤 작품들의 권리마저 손에 넣을 수 있었죠. 문제는 피해자가 타츠노코 하나가 아니란 거죠. 지금이야 신화를 쓴 마크로스지만 방영 당시에는 업계 초짜들, 신입들이 만든 불안한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방송사와 스폰서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업계의 거장 타츠노코가 맡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타츠노코가 스튜디오 누에, 아트랜드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제작했죠. 또한 광고 대행사 빅웨스트도 타카즈코 토이즈를 스폰서로 얻고 프로그램 방송권을 얻습니다. 이후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타츠노코는 해외 사업 및 타이틀 판권 사업, 빅웨스트는 일본 내 영상물 판매 및 저작권 사업, 스튜디오 누에는 양쪽에서 일정 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타츠노코가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의 권리까지 묶여버리고 만 겁니다. 하모니 골드는 이렇게 사들인 마크로스를 가위질해서 로보텍이라는 작품을 만들죠. 애초에 그들이 원한 건 작품이 아니라 적당히 묶어서 팔아먹을 로봇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합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TV 시리즈 방송은 보통 100편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방영할 수는 없었거든요. 로보텍이 상상 이상의 히트를 치자 하모니 골드는 계약을 바탕으로 로보텍을 팔기 시작합니다. 빅웨스트와 스튜디오 누에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타츠노코가 멋대로 해외 판권까지 넘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크로스의 상표권도 획득한 하모니 골드는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마크로스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막았죠. 하지만 이건 멀리 보면 하모니 골드의 악수였습니다. 계약상 빅웨스트 허락 없이는 일본에 방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당시 하모니 골드는 별 신경을 안 썼겠지만 문제는 이 작품이 데이트를 친 거예요. 마크로스는 초대박이 납니다. 하지만 초반 계약 문제로 인해 타츠노코의 허락 없이는 사업 전개가 어려운데 그 타츠노코는 사용권을 하모니 골드에 넘겨버렸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남겨진 스튜디오 누에와 빅웨스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종의 묘책을 떠올립니다. 2001년 타츠노코 프로는 스튜디오 누에와 빅웨스트에게 소송을 전개합니다. 타츠노코가 판권을 매질하여 자신들의 성공작 마크로스로 돈을 벌 수 없던 두 회사는 마크로스2, 마크로스7, 마크로스 플러스 등의 작품, 즉 상표가 마크로스가 아닌 작품을 따로 만들고 있던 겁니다. 당연히 타츠노코는 쏙 빼놓고요. 이 소송은 5년간이나 이어졌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타츠노코가 참여했던 초시공연세 마크로스는 타츠노코의 투자분이 많으니 저작권을 인정받되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디자인과 겨냥에 관련된 특허료는 두 회사에 귀속된다. 타츠노코는 자기가 건 소송에 패하여 더 이상 마크로스 관련 저작물을 못 만들게 된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디자인을 바꾼다 쳐도 변형 반복까지 바꾸면 그게 발키리인가요? 하지만 이건 일본 내의 문제. 여전히 해외 판권은 하모니 골드가 갖고 있었으며 마크로스란 글자가 들어간 상표를 팔았다간 하모니 골드가 유사 상표로 소송을 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마크로스가 못 들어온 이유죠. 하지만 어느 회사든 이 문제는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시장은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죠. 빅 웨스트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든 작품은 반드시 해외에 팔아야 예전 매출을 채울지 말지 알 수 없는 판에 해외 시장이 막혀버린 겁니다. 반면 하모니 골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죠. 바로 하모니 골드가 추진하던 로보텍의 실사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하모니 골드는 2007년 로보텍의 실사영화를 추진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 투자자들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모니 골드에게 완전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투자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2002년 타츠노코와 협상하여 2021년까지 이어지는 상표권 사용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빅 웨스트 스튜디오 누에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관계는 최악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2005년에 타츠노코가 걸었던 소송의 결과로 인해 타츠노코의 권리는 초대 작품인 초시공룡새 마크로스의 배포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 타츠노코가 행사하던 디자인에 관한 지적 소유권은 스튜디오 누에게 있었으며 발키리 상표와 변형 구조 그리고 지구통합군 등의 상표는 빅 웨스트가 갖고 있었죠. 즉 하모니 골드는 타츠노코와의 협상만으로는 스폰서가 원하는 판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겁니다. 이걸 다 피해서 만들고 싶어도 다 피하는 순간 이 영화는 로보텍도 마크로스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문제에 타츠노코까지 끼어들지요. 2017년 3월 1일 타츠노코는 미국 연방재판소에 하모니 골드를 넘긴 세 작품의 라이센스 회수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인들이 2021년까지 연장해놓고 왜 갑자기 권리 회수를 하느냐?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하모니 골드는 매체 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비디오 소프트를 공급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토이나미에게 외주를 줘서 판매한 변형 왕고의 로열티를 1985년 이후에는 일절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하모니 골드가 계약에 의거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다만 법원은 중재를 할 것을 권했는데 이유는 타츠노코가 원한 배상금이 무려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19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던 겁니다. 중재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사 퍼시 앤더슨은 2017년 8월 23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타츠노코 프로덕션은 2021년 3월 21일 하모니 골드에서 양도한 로보텍 기본 3부작의 라이센스를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타츠노코도 하모니 골드에 약 9억 원을 지급해야 했죠. 이유는 소송을 걸기 1년 전인 2016년부터 하모니 골드가 실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자빌드를 개발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모니 골드가 진행을 했으니 이를 책임지고 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츠노코는 로보텍 실사 영화 일부의 자료를 9억을 들여 인수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승소를 할 수 있죠. 하모니 골드는 난감했습니다. 그들이 기획한 로보텍 영화는 총 4부작이었습니다. 판결문으로 볼 때 1부는 제작이 진행된 상황이니 아마 투자자, 배급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도 문제였을 겁니다. 참고로 제작 배급을 맡은 회사가 무려 소니 픽처스였어요. 이후 뒷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소송에 두들겨 맞아서 박살날 위기에 처한 하모니 골드가 타츠노코에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2019년 7월 5일부로 하모니 골드는 2054년 3월 14일까지 초대 마크로스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단 그 사용 권한은 하모니 골드가 아니라 소니 픽처스가 갖게 되죠. 다음 타자는 빅 웨스트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두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빅 웨스트는 하모니 골드에게 로보텍 실사영화 일본 개봉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하모니 골드는 빅 웨스트에게 초대 마크로스를 제외한 마크로스 해외 비즈니스를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마크로스는 해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30년 넘게 일본 시장만 바라보며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드디어 빗장에 풀리며 해외 시장이 열린 것이죠. 이후 빅 웨스트는 한국이 아니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진출도 진행되었죠. 그리고 2022년 한국 시장의 감성에 제일 잘 맞는 마크로스 프론티어가 정식으로 방영된 겁니다. 마크로스 프론티어는 빅 웨스트 해외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죽수도 마크로스가 다시 부활했다며 평가받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극장판의 성적도 좋았죠. 그래서 미국에는 마크로스 플러스, 아시아권에는 마크로스 프론티어를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 전개가 진행될 테니 어쩌면 젊은 세대는 민메이는 몰라도 쇠릴과 랑카는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반은 중복이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이유는 계약의 중요성 때문이죠. 이런 계약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준계약서에 관한 실수가 많은데요. 문체부가 지정한 표준계약서니 사기는 안 치겠지 하면서 사인했다가 단어 토시 하나를 살짝 변경해서 불리하게 만든 것을 모르고 덜컥 사인하셨다가 저작물을 뺏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러분, 계약서라는 건 읽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묻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물어본 후 사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온 사람은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 안 그러면 타츠노코처럼 30년을 고생한다는 뜻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